안녕하세요. 내면의 옥설입니다. 오늘은 짧게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20대 후반이시고 성별은 따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이제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한 뒤로 지금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건데요. 사연을 읽어보면 저는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한 이후로 사람 대하기가 불편해졌고 긴장이 됩니다. 지금 2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학습했던 인간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가 무의식 중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각인된 왜곡된 생각이나 관념과 같은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서 사람들만 대하면 그때와 같은 감정과 정서,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랫동안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그 당시의 경험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 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고통을 일으킨 마음을 지금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입니다. 어렸을 때 나에게 고통을 준 마음이 지금도 사람을 대면할 때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지금 사연자분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하냐면 이미 구겨져서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필 수 없는 종이를 그냥 펴서 최대한 다려준다가 아니라 내 몸에 내가 직접 쑤셔 넣었던 가시를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프지 않게 어르고 달래줄 어린 양 같은 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거해야 될 마음만이 있을 뿐이죠. 그 점 오늘 명심하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연자분의 고통의 원인은 인정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결핍을 느낄 때 과거에 느꼈던 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걸 들어도 크게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중간 과정을 다 생략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려야 사연자분의 고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그걸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건 상처를 잘 받는 사람과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원래 타고난 성격일 텐데 뭐 이런 거 봐서 뭐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힌트를 얻은 부분이에요. 여기가 먼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남이 인상만 이렇게 찌푸려도 가슴이 막 쿵쾅거릴 만큼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반면에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가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내가 원하는 걸 굳이 눈치 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의문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문득 얼마나 남에게 인정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남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그 사람이 나를 최대한 좋게 보게끔 행동을 하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 낮다는 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인정을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인정을 구하려는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남에게 인정을 구하려다가 좌절되면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존감이 대체로 좀 낮잖아요. 그 이유가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계속 좌절되면서 그 생각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정에 대한 욕망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을 느꼈고 그 결핍감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생각을 일으켜서 자존감이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고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만 잘 대해줘도 되게 감동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욕망이 아주 강하게 결핍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걸 채워줘도 기분 좋아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인정을 구하려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아요. 그래서 특별히 남에게 인정을 구하려 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핍을 느낄 일도 없어서 자존감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과 함께 그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사연자분은 과거에 학교를 다녔던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따돌림을 당할 때 일어났던 경험들을 되살려서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시나요? 친구들의 무관심이 계속 의식되면서 빨리 땅바닥으로 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기를 빨리 떠나고 싶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처박혀 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뭐 괴롭힘을 받을 때마다 나는 등신 머저리야, 뭐 이런 생각과 자책을 하시나요? 자, 그러면 그런 우울하고 나를 막 자책하고 힘든 그 생각과 상황과 감정이 떠오를 때 사연자분은 또래 친구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있었나요? 나를 무시하지 말아줘, 나를 괴롭히지 말아줘, 나를 좀 친구로 받아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싶어. 이런 생각 속에 나도 그 집단에 속하고 싶다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의 결핍감이 느껴지시나요?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충분히 느껴보시고요. 그럼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지금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마도 사람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게 어렵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류가 보이면 내가 뭐 실수했나 하면서 안달복달하거나 조금만 질책을 받아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일어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마다 사연자분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내 시선 처리가 워낙 불안하니까 눈을 똑바로 보면 나의 미천이 다 드러나서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일어나진 않나요? 또는 동료나 상사에게 부정적인 기류가 보일 때 지금 내가 모르는 어떤 실수나 결점 같은 걸 그 사람들이 봐서 나를 못나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까봐 두렵다는 느낌이 일어나진 않나요? 또는 질책을 받을 때 나는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멘탈이 부서지는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이 일어나진 않으세요? 그러면 제가 방금 나열한 그 느낌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과거 사연자분이 친구들에게 갈망했던 인정에 대한 욕망이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그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사연자분이 당시에 왜곡된 생각이나 관념이 지금도 내재되어 있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과 관념이라는 건 인정 욕망의 결핍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내가 완전히 소외되는 느낌을 받거나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뭐 이럴 때 나는 등신 머저리야, 사람은 원래 저렇게 뒤통수를 잘 쳐, 쟤는 언제 나를 싫어할지 몰라, 내 모습을 다 보여주면 쟤네들은 나를 혐오할걸,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을 일으키는 욕망을 지금도 붙들고 있으니 당연히 그 당시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정서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욕망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멘탈이 쉽게 부서지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연자분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시려면 내가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이 욕망을 제거해야 돼요. 자존감이라는 건 나의 모습을 가꾼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그 마음을 제거할 때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연자분이 갑자기 백만장자가 됐어요. 정말 잘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만약 그때 사람들이 사연자분을 업신 여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멘탈이 안 터질까요? 똑같이 터집니다. 겉모습을 꾸며봐야 개복치는 개복치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외모를 가꾼다거나 뭐 취미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왕 총을 들었으면 눈앞에 표적을 쏴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만날 때 두렵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찮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만나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리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내 표정은 어떻게 짓고 어떤 대화를 하고 내 제스처는 어떤 식으로 취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한다면 또 상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내 느낌이 어떨지 그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느낌이 과거와 같은 그 인정 욕망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는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사연자분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다 드러내세요.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러면 당연히 상처가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 과거와 같은 반응. 그러면 상처가 일어났다. 또 두렵다 이러고 덜덜 떨지 마시고 얼씨구 좋다. 네가 또 고개를 내미는구나.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따가 너 찾아내서 날려버릴 테니까. 그렇게 그냥 그 상처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헤어지면 그 마음을 꺼내서 네가 어디서 왔을까 하고 찾아본 다음에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게 점점 편해지실 거고요. 나중에는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대면하면서 뭐 대화하면서도 그 느낌을 순간적으로 탁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마음 같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장애의 그 장애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PTSD, 뭐 트라우마 같은 걸 볼 때 뭐 영구적인 느낌으로 보잖아요, 그거를.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들여다보면 다 내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그거를 그냥 다 찾아보세요. 적극적으로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다 부셔버려야지 하고 찾아내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만약에 오늘 제 영상을 보고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메일을 한번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준비해서 영상으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